주말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그 제3지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름도 지금 너무 또 많아져가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혁미래당이라고 하는 거 네. 이거를 이제 두고서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거냐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일단 이제 두 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뛰쳐나왔던 사람들이 만든 당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새로운 미래, 나머지 하나 이제 그 또 미래 대연합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공동 창당을 하겠다라고 원래 사실 공동 창당이 뻔한 것 같은 그림이었는데 네.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이 지난번 주말에는 공동 창당을 하루 앞두고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응천이랑 이원욱 두 사람은 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창당이 되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그럼 조홍천은 그럼 소속이 어딘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은 일단 그러니까 그 원래 자기가 이제 만들었던 그 새로운 당 거기 이제 그 남아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지금 두고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게 조홍천이랑 이원욱이 결국에 이준석 신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개혁 신당 쪽으로 합류하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도 그럴 것이 공동 창당을 갖다가 30분 남겨놓고 네. 발표하기를 30분 남겨놓고 조홍천이랑 이원웅이 불참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 윤영찬 그때 그렇죠. 예, 그런 때랑 거의 뭐 비슷한 윤영찬도 느낌이에요. 탈당하려다가 지역구 자리 난다고 탈당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게 좀 크게 좀 보고 나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다 싶으면 네. 우리끼리 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난 자리 났다라고 이렇게 이 비슷한 적 우리가 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죠? 어떤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뉴스트라다무스에 다른 뉴스트라다무스 1팀이 있고 이 팀을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딱 뉴스트라다 자리 나니까 바로 걸로 가버려요. 그렇죠. 원래는 선민 교수님이랑 저랑 성소조합이 한참 전에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를 버리고 네. 교수님이 바로 그냥 뉴스트라다무스로 들어갔다가 저도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그렇죠. 이 청년직설로 같이 좀 근데 합류했었죠. 막상 어쨌든 그렇게 만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쑥스러웠다. 그래서 얼굴을 못 쳐다봤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사람들의 인간적인 보편적인 마음인데 얘네들은 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조홍천 이원욱 같은 경우는 미래대연합 소속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이 미래대연합이 뭐 사실 두 명 있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쪽이랑 합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분열 조짐이 있었던 것일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단 얘기들은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낙연의 존재 자체인 것 같습니다. 조홍천이랑 이제 이원욱이 보기에는 이낙연이 좀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또 무게감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동 창당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예 그냥 직책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예 아무런 역할도 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낙연이 남아있게 되면 이게 그냥 이낙연의 신당으로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낙연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서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기 이낙연 있으면은 조홍천이나 이용훈은 자기 맘대로 못 할 것 같아서 자기가 왕으로 느낌이죠. 그런 거 같죠. 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삐끗하다 그러면 지금 뭐 잘 될 것 같지가 않고 참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지 않나? 지금 뭐 이재명한테 뭐 비례대표 이런 거 좀 얘기를 먼저 목소리 높이고 막 이래야 될 때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 안 그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위성정당 창당한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도 논의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나는 빠진다. 야, 진짜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 뭐냐 어떤 약속이 있어. 약속이 있는데 이제 어딜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이제 하나씩 빠지고 나중에 선거 막 그 가기 전날 막 다 빠져.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뭐야 그게 그런 느낌이 있어 알아? 그렇죠. 그런 적 있어? 저는 아직 없는데. 나는 굉장히 많아. 내가 무슨 뭘 하기로 딱 거창한 계획을 세우잖아. 꼭 전날 안 간다는 놈들이 하여튼 절반 이상이. 많죠 그런 경우는. 말을 해야지. 그거는.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데. 그래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 세워놓고 막판에 가가지고 네. 빠지는 얼마 힘 빠집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낙연이랑 같이 한다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이낙연, 김종민은 다 알고 있었고 조홍천, 이원욱 이렇게 넷이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유가 뭐든 간에 이거는 좀 황당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계속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낙연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이제 김종민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낙연이 공동 창당을 하게 되면 물러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미래대연합에서 요구했다라고 해요. 조홍천이랑 이원욱이. 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조홍천 의원이 공동 창당을 하게 되면은 원내대표랑 당대표직을 겸직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이낙연과 김종민 두 사람이 공동 대표를 하는 체제로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불만을 느껴가지고 조홍천이랑 이원욱은 결국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좀 김종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당에서 공동 대표를 누가 하는 게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 중요한가 4명, 5명밖에 안 되는데.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새로운 미래라는 당하고 맞지.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부끄럽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조홍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조홍천 이 사람이 이제 강적들에서도 그렇고 이 계속 이제 비주류 목소리를 많이 냈고. 그렇죠. 그중에 이제 맞는 좋은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민주당에 사실 있는 거죠. 네. 예,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랑 이재명에 대한 소수 의견을 내는 거야 사실 뭐 상식적인 얘기고 네. 예,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민주당이 게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아. 지금은 이제 탈당한 상태인데. 그렇죠. 어쨌든 예, 근데 예. 그렇게 뭐 오랫동안 있었으면 사실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그 가결 뭐 체포동의안 때 그걸 보고서도 남아 있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미 그거는- 그때부터 네. 기회주의자였다라는 뜻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일 날,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이죠. 토요일 날 만났나요? 일요일 날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요일 날 이제 그 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문재인이 그 원래 특징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그 고구마스럽게 얘기를 네.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한테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다라고 해요. 네. 차기 대권을 생각해 봤었을 때 군소 이제 그 야 정당들 네. 이런 것들과 다 힘을 합쳐야 그래야지 앞으로 차기 대권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재명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의 평상시 스타일을 생각해 봤었을 때 다른 어떤 뭐 지금 뭐 용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당들 그런 것들과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꽤나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얘기를 한 직후였죠. 오늘 이제 이재명이 결국에 병립형으로 갈 거냐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뭐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일단 준연동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야권에 있는 어떤 작은 이제 정당들과도 결국엔 힘을 합치겠다. 네. 다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반윤 세력을 합쳐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결정을 좀 내린 상태예요. 네. 근데 문재인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정치인인가요? 네, 잘 모르겠는데. 아니,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잊혀지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뭐 현업 정치인처럼 막 뭐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먼저 가서 물어본다 그러면 그때 얘기할 수 있지만 몰라 난 그때도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이걸 뭘 갑자기 찾아가서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참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양보할 지금 위치 상황이 아니잖아. 이재명은 그냥 자기를 지킬 호위무사들을 뽑고 있는데 뭘 양보를 해? 양보를 하긴. 그렇죠. 정말 이 정말 자강두천이라고 정말 좀 머리 좀 모자란 애들끼리 둘이 만나서 그냥 참 얘기하는 게 참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미래 대연합. 개혁 미래당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미래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미래.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이 대개 현재를 못 챙겨서 망하던데 역시 딱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원칙과 상식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 당명이라는 게 자기들이 없는 거를 당명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도 그러잖아요. 민주당도 그렇죠. 민주가 없잖아. 민주주의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보세요. 힘이 없어 힘이. 아. 아니, 우리가 너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지금 뭐 대통령에게 이렇게 좀 도움이 좀 되지 못하고 거의 집만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통령도 힘이 너무 없어요. 그럼요. 힘이 없어. 오죽하면 어떤 놈이 어저께 새벽에 뭐 택시를 한 20대를 불렀대만. 그러니까요. 알죠? 그러니까, 저기 그 관저로.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우스워. 그러니까 인간들은 좌파들은 대통령한테 별짓을 다 해도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지금 경찰이 그 불렀다라고 하는 전화번호 전화해 보니까 전화번호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뭐 대포폰 같은 걸로 뭐 이제 했는지. 찾을 수는
수는 있겠지만 뭐 찾아봤자 뭐 어떡하겠어 별로. 아니 나 지난번에 좀 화나는 게 대진년 애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난입하다가 이제 잡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은 그리고 이런 애들이 보면 이제 평상시에 유튜브 보면 좀 끔찍한 유튜브를 하고 있던데 뭐 친북적인 이런 애들도 지금 다 풀어줬잖아. 아니, 이러니까 뭐 다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권위라는 거는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우습게 보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돼. 예를 들면 안혜옥도 그렇잖아. 안혜옥 같은 애가 지금 구속영장 기각되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애는 진짜 이런 애는 그냥 대본에 진작에 벌써 잡아가지고 지금 한 5년, 한 2년, 3년 정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야지 애들이 헛소리를 못 하는데 지금 정말 우리 이게 이 법치국가라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너무 진짜 정말 이렇게 답답한 이런 거. 그러니까 범죄자는 잡아놓고 그리고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통치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 전혀.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의 권위도 그런데 그거를 바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총선을 잘 치러야 되는데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규칙을 만드는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인데 문재인을 만나고 난 직후에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왜 도대체 병립형으로 안 가고 준연동형으로 가기로 했을까? 네.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립형으로 가지 않겠냐. 정청래 같은 경우도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그래야지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주당 틀 안에서 자기가 비례를 뭐 2번을 받거나 네.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 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병립형으로 가는 게 이낙연 신당, 그러니까 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준연동형으로 가는 게 유리하죠. 네.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준연동형으로 가는 게 유리하긴 유리한데 이낙연한테 유리한 그림을 그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병립형으로 유지를 할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결국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어떤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이낙연의 그 신당 그리고 이제 조응천의 그 신당 두 가지가 공동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이제 불협화음이 벌써 생긴 거 네. 이거를 봐도 이재명 입장에서도 이낙연 신당이 그렇게 파급력이 없네라고 좀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제일 좀 짜증나고 소름 돋는 얘기인 거죠. 사실상 이재명이가 지금 차기 대권 후보로서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이 사실 제일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인 거죠. 무슨 뭐 말이죠? 정의당이 됐거나 아니면 또 용해인의 기본소득당이 됐거나 이런 제3지대 반윤지대 전체 다를 자기가 맞아. 이제 통합 시킴으로써 그거를 통해서 자기 어떤 다음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준연동형으로 결국에 결정한 거 아닐까. 이번에 문재인을 만나 가지고 문재인도 이재명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차기 대권을 생각해서라도 준연동형으로 가는 게 제3지대를 통합하는 게 유리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이 선거제도 전체다를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5천만 국민들의 의사가 다 좌지우지된다라는 게 반민주적이다라는 지적도 했었는데 이재명이라는 인간 본인 스스로의 대권, 본인 스스로의 어떤 선거의 유불리를 위해 가지고 선거제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애당초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재명한테 어떤 식으로 선거제도를 결정할지 맡겼잖아요. 위임을 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연설문이 2개가 있었다 그래요. 이재명한테 전달이 된 게. 그래서 병립형으로 유지가 될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자회견문이 준비가 돼 있었고 준연동형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는 기자회견문 두 가지가 아침까지도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오늘 아침에 이재명이가 그러면 현재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갈 때는 이제 이재명이 여차하면 이제 비례로 튈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네. 준연동형으로 가면은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제 좌파 시민단체 같은 애들이 하나의 힘을 이제, 또 내겠죠. 그러니까 정말 뭐 시위에 맨날 동원하고 그랬는데 걔네들한테 자리를 줘야 되거든. 그렇죠. 이 둘 중에 이제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재명이 비례로 안 갈 생각을 지금
뭐 가겠다는 생각을 버린 건가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한번 내가 더 달아가지고 좀 뒤로 내빼겠다라고 했으면 병리평으로 회귀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그거는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연동 그 체제를 유지를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제3지대를 다 이제 자기가 반윤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시민단체나 등등등 해가지고 다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다면은 자기가 뭐 개항을 해서 지금 원희룡이나 이제 될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희룡을 내가 이겨가지고 진짜 선거에서 이겨버리게 된다면은 이런 기반까지 해가지고 차기 대권을 노릴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차기 대권이야 뭐 이재명 말고는 지금 없잖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그거 자기가 이제 수사 안 받고 하려고 지금 그거 하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뭐 법정 구속만 피하고 계속 이제 시간 끌면서 한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정말 제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저는 전당원 투표를 한다 뭐 이딴 얘기 할 때 저는 이게 병리평으로 가기 위한 꼼수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그런 근데 노선이었죠. 예, 제가 그 점은 좀 생각을 못했네요. 의외로 또 이렇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어쨌든 그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창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동형은 그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까지 창당해서 의석을 다 가져가면 소수 정당은 피보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한다 그랬어. 근데 그걸 하는 건 우리도 이제 원래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칼을 들고 덤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그러는데. 주먹을 내가 들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참고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고요. 이거를 하는 즉시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이미 얘기를 4년 전에도 했고, 그쵸. 우리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번에도 우리는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당연히 만든다라는 게 우리 원칙이었어. 근데 갑자기 마치 우리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제도든지 완벽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다 이 취지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라면은 이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도 경험을 했고 그러면 제도를 고쳐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정말 이거는 하여튼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탓을 하면서 준연동형을 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거는 적반하장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소리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들이 난무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준연동형으로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해서도 또다시 국민의힘 탓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교수님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러면서 논리적으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지 입맛대로 그냥 이렇게 해먹겠다라는 소린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거고. 이제 오전에 이제 그 회견문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회견문 들을 때는 병리평으로 가는가 하고 헷갈릴 정도로 맞아요. 되게 네. 말이 애매했어요. 그래서 지금 딱 그 말씀대로 병리평 비례라든지 이중 등록라든지 준위성 정당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준연동형으로 가겠다라는 것인지 병리평으로 가겠다라는 것인지 병리평이랑 무슨 준연동형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입맛대로 그냥 해먹겠다라는 소린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선거제도가 어쨌거나 위성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이준석의 그 신당도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조응천이랑 이현욱 같은 경우는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조응천이 이준석 신당 한다고?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라 가지고 어디 기사 있어요? 김종민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준석 신당에 조응천이 한다고? 조응천 이현욱 둘 다. 대체 조응천이 한다는 그런 원칙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응천이랑 이현욱 입장에서는 이낙연 신당 그 개혁미래당인가 거기랑 안 들어가면은 사실 남아 있는 게 개혁신당 말고는 없어요. 예. 둘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진짜. 그래서 지금 금태섭 같은 경우도 혼자 지금 낙동강 오리알 되게 생기다 보니까 금태섭도 신당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준석이랑 그다음에 이낙연 다 같이 이제 합쳐야 된다. 자기도 이제 거기에 합쳐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는 있는데 선거제도 자체가 위성 정당에 살아남을 수 있는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빅텐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준연동형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힘한테는 사실 그렇게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 이 좌파들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열린 우리당이라는 정당이 딱 그랬던 것처럼 좌파들은 그 지네끼리 뭐 정당 비슷한 거 만들어서 이렇게 선거 참여할 뭐 그런 애들이 좀 있거든. 근데 보수 쪽은 그렇게 시민단체랑 연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좀 황무지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지난번 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더 의석을 많이 얻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선거를 참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원래부터 이낙연이랑 같이 좀 가려고 하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당면 가지고도 그렇게 이제 뭐 중국집이다 뭐다 까불고. 이준석은 저기 그 이낙연이랑 같이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서로 왕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런 예. 거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이준석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이 윤핵관과 다르지 않다. 이낙연의 이제 그 신당 자체가 윤핵관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이제 각을 계속 세우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윤핵관은 대체 뭘 말하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이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게 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뭐 윤핵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장제원 의원 불출마했잖아. 그렇죠. 불출마했는데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럼요. 예, 훌륭한 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한동훈 네. 장관도 뭐 윤핵관 아닙니까? 아닌가? 그건 아닙니까? 뭐 윤핵관이라고 볼 수 있죠. 한동훈 장관이 뭐 음. 제일 윤석열 가장 그 그럼 측근이니까. 측근이잖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낙연과 윤핵관. 네, 그래서 아무 얘기나 지금 하면서도 이준석이 그 이번에 준연동제가 유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개혁신당도 위성정당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는 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현재로서는 준연동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낙연 신당과 합치는 거는 거의 좀 힘들어 보이고 아예 그냥 조응천 이원욱을 좀 끌어안는 형태로 이준석이가 취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냥 깔끔하게 병리편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이준석 같은 애들이 뭐 여기저기 나가서 다 신당 만들고 이러는 게 참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도 배지 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2번까지 해가지고. 근데 뭐 3% 3% 못 얻으면 안 되잖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따가 저희가 또 세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지지율이 또 3%예요. 네, 3%. 이준석 신당이. 병리평은 8% 정도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거는 3%만 얻어도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지만 이준석이 3%를 얻는다. 잘 모르겠네. 딱 양양자에서 커트라인 좀 끊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